먼저 리플 XRP는 한때 은행코인이라는 놀림 아닌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은행 시티그룹의 가치를 넘어섰고 이 찰스 슈어까지도 제쳐버렸습니다. 2025년 8월 5일 기준으로 XRP의 시가총액은 1748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요. 전 세계 암호화폐 중에서 랭킹 3위에 오를 정도로 거대한 규모가 됐고, 그렇게 전 세계 자산 랭킹에서 9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시티뱅크는 리플로 인해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고요. 상당히 전폭적인 변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단순한 커뮤니티의 열광만으로 이렇게까지 왔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XRP를 발행하는 리플의 존재감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츠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자면, 리플은 전 세계에서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비상장 기업들 가운데 23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가 기업 가치는 무려 150억 달러 이상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1위 3,500억 달러 평가 가치를 받았고요. 이어서 상위권의 리플이 이렇게 랭크가 될 정도로 의미 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플은 이제 전 세계 유니콘 기업 1200여 개 가운데 상위 2% 안에 들 만큼 거대한 플레이어가 됐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플의 이 같은 가치는 단순한 가격 투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DG 캐피탈, 라이트 스피드 벤처스 이런 유수 투자자들이 리플에 일찌감치 투자를 해왔고, 리플은 2019년 12월에 이미 유니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국경 간 결제 혁신과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깔려 있거든요. XRP가 기반이 된 ODL 솔루션으로 은행 간 실시간 송금을 실현하려는 노력, 또 최근에는 메타코어 인수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한 것 등이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리플은 더 이상 작은 스타트업이 아닌 전통 금융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존재감을 갖춘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편에서 전통 금융권이 블록체인 세계로 대거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티그룹,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관련 스타트업에 엄청난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CB인사이츠 보고 내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글로벌 은행들이 참여한 블록체인 기업 투자는 무려 345건에 달합니다. 대부분 초기 단계 투자인데, 이 가운데는 건당 1억 달러 이상의 투입이 된 메가 라운드도 33건이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가 각각 18건으로 가장 활발했고요. JP모건과 일본 미쓰비시 UFJ도 15건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거대 은행이 투자한 분야를 보면 자산 토크나 디지털 결제, 디지털 자산 관리와 커스터디 이런 것 등으로 우리가 흔히 블록체인 금융의 핵심 분야라고 부르는 이런 영역들입니다. 투자 사례 몇 가지를 본다면, 브라질의 핀테크 클라우드 워크는 이타우 은행 등의 지원으로 두 차례 걸쳐서 7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유치했고, 독일의 솔라리스도 SBI 그룹에 1억 달러 투자를 받아서 유럽 디지털 뱅킹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전통 금융기관들은 초기 스타트업부터 거액 라운드까지 가리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눈여겨볼 점은 이런 기업들 가운데 최상위 은행들만 따로 놓고 봐도 100건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줄 만큼 거대한 은행들이 100건이 넘는 블록체인 투자를 직접 주도한 거예요. 심지어 이들이 주도한 메가라운드 투자도 14건이나 됐는데, 국적으로 보면 미국과 일본 계열 은행들이 거래 건수에서는 앞섰지만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등의 은행들도 활발히 참여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미래 금융 패권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유입된 자금은 1억 달러를 넘어섰고, 4년 동안 10,000건 이상의 딜이 성사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례 없는 기술 대전 안에 금융권이 뛰어든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투자가 집중된 이유는 상당히 분명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토큰화와 디지털 자산이 미래의 금융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구상되고 있기 때문인데, 자산 토큰화는 부동산, 채권, 펀드, 지분 등의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상의 토큰으로 나타내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산 거래의 속도와 유동성을 혁신할 수가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리플의 공동 연구는 2033년까지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 규모가 18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게 됐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53%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전통금융 자산이 블록체인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진 변화도 있습니다. 디지털 결제 분야에서 은행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이미 블록체인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CT 발표 내용을 보면 2025년 1분기에는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결제 처리량이 월 6,500억 달러에서 7,000억 달러 규모에 달했는데 변동성 없이 법정화폐 연동된 코인을 활용해서 글로벌 자금 흐름을 효율화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결과입니다. JP모건은 이미 몇 년 전부터 JPM 코인을 도입해서 은행 간 결제를 내부적으로 빡세게 처리하고 있고요. 다른 은행들도 USDC 등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큰 예금을 활용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도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으로 스테이블 코인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고, 유럽은 위카 규정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산업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이런 제도적인 토대도 이미 갖춰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흐름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입니다. 대형 은행들은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커스터디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는데, 가령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진하고 있고요. 나스닥과 BNY 멜론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기관 투자자들의 디지털 자산 참여를 뒷받침할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플도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서 2023년에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메타코를 현금 몰빵 30억 원을 주고 인수하면서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토큰화된 자산의 발행, 거래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 디지털 자산 보관까지 전방위에서 전통금융과 블록체인의 융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하는 판때기에서 XRP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 한때 XRP의 리플랩스가 임의로 찍어낸 중앙 집중화 코인이란 비판도 있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짚어드린 것처럼 리플사는 이미 전통금융권과 긴밀히 호흡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섰고요. XRP 역시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닌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재조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결제 인프라로서 XRP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리플의 ODL 솔루션은 이미 여러 국가의 은행과 결제업체들이 채택을 해서 해외 송금의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XRP의 중개 통화로 사용하면 법정화폐를 바로 교환하지 않고도 빠르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신흥국 송금이나 영업시간 외 결제에 엄청난 강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연 이 은행들이 XRP를 쓸까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은행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나 결제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상호 호환성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중립적인 브릿지 자산인 XRP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XRP의 전략적인 위상은 과거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할 수 있습니다. 시총 1748억 달러라는 이런 엄청난 숫자가 말해주듯이 시장은 이미 XRP에 거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요. 리플은 글로벌 유니콘 탑 25에 들어갈 만큼 기존 금융권에 버금가는 영향권을 갖췄습니다. 동시에 전통 금융의 거인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XRP는 더 이상 주변부 토큰이 아니라 중심부 무대로 올라올 준비를 마친 인프라형 자산으로서 평가받기 시작한 이런 모습입니다. 90%에 달하는 전 세계 금융 리더들이 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설문 결과도 있는데, XRP를 둘러싼 이 환경은 이렇게 성숙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XRP가 이 거대한 판때기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해낼까,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XRP를 두고 희망, 회의, 비판, 여러 감정이 교차하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다른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XRP는 과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될까? 커뮤니티의 힘을 넘어서 금융 인프라로 재평가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 짚어본 여러 가지 데이터와 사례들이 이 가능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지만 최종 판단은
앞으로 현실이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어떻게 될지, XRP 가격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지, 이건 결과론적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XRP를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면서 현명한 투자 스탠스 잘 설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 홍보 잘 안 하는데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이거 보시면 최근에는 이렇게 에테나랑 리플이랑 주말에 수익 코인이랑 같이 추천을 드렸고요. 나름 상당한 수익까지 챙겨 드렸습니다. 제가 매수, 매도가 이런 것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 타점을 잘 못 잡으시거나 수익을 제대로 못 보는 분 계신다면 제 방에 입장하시고요. 제가 맨날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개별 코인에 대한 문의도 받고 있고요. 입장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숫자 7 또는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제가 정말 좋은 정보 많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7번 또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셔야 제가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